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상환 청구권 있죠? 그 내용을 이 PPT로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이니까 혹시라도 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교재로 하는 것이 혹시 되면은 이 법무사 하시는 분들은 교재로 하시고요. 요거는 시간이 나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복습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상환청구 교재를 한번 봤었고요. 요 내용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환청구가 뭔지, 상환청구의 종류가 어떤 건지, 이 상환청구권자, 상환의무자가 누군지, 상환청구의 요건, 그죠? 내용, 재상환청구 정도인데 이 조문의 순서대로 조문의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이 어렵고 뭐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음법의 어음 시스템의 최종이다. 마지막 순간이다. 그죠? 마지막. 소진이 마지막으로 거부당했을 때, 지급이 거부당했을 때, 배서한 사람들, 앞쪽에서, 소진 앞쪽에서 기명날인 서명을 해서 그 기명날인 서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담보 책임을 묻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음의 시스템상 마지막 단계,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렇게 지급인이 우리 그동안에 어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왔죠. 그죠? 그래서 이 발행부터 해서 그 다음에 원인관계 등등 있죠. 무인성부터 해서 쭉그 발행, 배서, 그 다음에 인수, 지급,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상환 청구를 들어가는 거니까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인수 제시했는데 인수 거절했을 때 그때 소진 보호 문제 그 다음에 인수한 다음에 지급 제시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랬을 때 지급 거절됐을 때 소지인 보호 문제. 그러니까는 상환 청구는 인수가 거절됐을 때도 바로 할 수 있고요. 지급 거절됐을 때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급 거절됐을 때는 만기 후 상환 청구가 될 것이고 인수 거절은 만기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기 전 상환 청구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앞쪽에 배서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을 상환 청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묻는 것을 우리가 재상환 청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발행인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환 청구의 책임은요. 누가 부담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와 그 다음에 이행 부담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의의는 뭐 어음의 만기에 이르러서 지급 거절됐을 때는 당연히 만기 후 상환 청구겠죠. 만기 전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봤던 인수 거절, 만기 전에 지급 거절되었거나 지급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때는 만기 전이라도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고. 어음 소진이 자기의 전자 앞에 사람, 배설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어음 금액과 기타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아시겠죠? 그 종류는 만기 전, 만기 후, 그리고 재상환 청구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 됐습니다. 그런데 상환 청구권자 볼까요? 상환 청구권자는 1차적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그죠? 마지막에 정당하게. 그 소지하고 있는 자는 뭐 배서 양도 받은 자도 될 것이고 배수 연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2차적으로는 상한 의무를 이행하고 의무를 한산 소진이 그 앞쪽에 다시 청구할 때 이걸 2차적으로 상환 청구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서인, 보증인, 어음 채무를 변제한 무권 대리인 이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상환 의무자는 어때요? 환음과 수표는 발행인과 배서인이 발행인, 배서인. 약속음은 배서인이에요, 배서인. 그 다음에 이들의 각각을 위한 어음 보증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음과 수표에는 발행인과 배서인 그 다음에 약속음은 그냥 배서인 어음 보증인 이렇게 되는 건데 상환 청구 의무자가 아닌 자는요. 왜 아니냐면 그냥 원래 어음상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어음의 인수인 나오죠. 여기 그죠? 환음의 인수인 약속음의 발행인은
애초에 그 어음에 대한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환 청구의 의무자는 아니에요. 알겠죠? 또 한 가지는 주채무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수표의 채무자, 유자도 상환 청구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수표의 지급 보증인, 그죠? 이런 자를. 그런데 그래서 수표의 지급 보증인은 그냥 수표의 채무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환 청구 의무자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만기 후 상환 청구의 요건을 따져보면 되죠. 요건을 쭉 따지면 돼요. 정당한 어음 소진이라는데 정당한 어음 소진이 뭐냐? 실질적인 어음상의 권리자예요. 그래서 형식적 자격 가진 자, 그렇지만 또 배소의 연속은 없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속 합병 또는 이런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실제로 권리를 취득한다 했죠. 어음에 대해서. 그자도 정당한 어음 소진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실한 어음의 습득자는 안 돼요. 또 어떤 실적 권리 승계 사실, 예를 들면 합병이라든지 그죠? 이 상속이 없이 배서 불연속이 발생한 이후의 비배서에는 자격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백지엄을 소지한 자. 이 백지엄을 소지한 자는 지급 제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 정당 상환 청구의 자격인 정당 어음 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급 제시 기간 내 지급 제시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환 청구권 보존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환 청구권의 보존 기간은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지급에서 그죠? 지급 제시 기간 있죠? 그걸 배웠잖아요. 인수 제시 기간 배웠잖아요. 그걸 따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인수 제시, 지급 제시에 대한 그런 기간들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지금 마지막 단계인 상환 청구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상환 청구권 보존 기간은 어음은요.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익은 이 거래일. 원래 할 날이 12월 5일이라면 5일 12월 5일이라면 5일, 6일, 7일이 되는 거죠. 7일 안에 그죠? 5일부터 7일 안에 이렇게 제시간에 지급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일람출구 어음의 지급 제시간은 발행 일자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되는 거고요. 수표의 그 경우는 어때요? 발행 일자로부터 10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만이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지급 제시는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지음 같으면 어때요? 보충하고 완성된 어음으로 지급 제시해야만이 적법하고 상환 청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발행지가 국내 어음이 있죠. 국내 어음인데 발행지가 백지인 어음은요. 굳이 이거는 보충하지 않고 제시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어디서 그러면 제시하느냐? 채무자의 영업소 소재지로 주소지로 찾아가서 지급 제시해야 돼요. 추심 채무예요.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지급지로 되어 있는 제3자 지급어음은요.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 장소에서 지급 제시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지급 제시 자체가 어음법적으로 적법해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 제시 면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유가 뭐냐면 유효한 지급 장소 기재도 없고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도 알 수 없어요. 또 어음 채무자와 소지인 간에 지급 제시 면제 특약을 했던 경우 또 인수 거절 증서가 작성된 경우 알겠죠? 인수 거절 증서 작성된 경우는 굳이 지급 제시할 필요가 있어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럴 때는 지급 제시가 면제됩니다. 요건상. 그 다음에 어음 채무자가 지급 거절을 했어요. 하는데 수인의 지급인이 기재된 한어음은 어때요? 수인의 지급인 전원에게 지급 거절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약속어음이 공동 발행됐을 때는 공동 발행인 전원이 지급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급 거절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세 번째는 지급 거절되면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수나 지급 거절의
증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증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인수거절증서, 지급거절증서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알겠죠? 좋다. 그러면은 이 인수거절, 지급거절 작성 기간은 어때냐? 확정일 출급이라든지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일라운 정기 출급 하나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급할 날 이후에 이 거래일 내에 작성하면 돼요. 알겠죠? 지급 제시간은 똑같죠. 그 다음에 일람 출급 어음은 언제 작성합니까? 인수를 위한 제시간 내니까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작성하면 돼요. 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교재할 때 조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표금이 지급이 거절된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 환화의무가 좀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 지급거절 증서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지급인이 선언이 있어요. 이 지급인의 선언 또는 어음교환서의 선언이 있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급거절 증서와 동일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의 지급거절 선언의 방식은 반드시 수표 자체에 해야 되고 별도의 용지인 부전이 하면 안 돼요. 무효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작성 면제. 지급거절 작성 면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급거절 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환 의무자가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면제시켜 주는 경우 있어요. 주체는 발행인도 할 수 있고 배서인도 할 수 있고 보증인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상환 청구의 의무자들이죠. 그죠? 의무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비용 상환 이 말을 적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거절 증서 작성 면제 문구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명날인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거절 증서가 작성되면요. 인수거절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급받기 위한 제시도 할 필요 없고 지급거절 증서 작성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거절 증서가 작성돼 버리면 지급을 받기 위한 그 다음 단계인 제시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단계의 거절 증서도 작성이 필요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 면제하게 되면 지급거절 증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않더라도 상환 청구권이 보존됩니다. 그런데 효력 부분에서 발행인이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하고 배서인과 보증인이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발행인이 면제 문구를 적었을 때는 모든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배서인과 보증인이 면제 문구를 적게 되면 배서인, 보증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작성 면제와 제시 면제는 구분된다 그랬죠? 이걸 설령 지급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했다 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요? 지급 제시는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급 제시하고 거절되고 거절 증서 작성하지 말라는 뜻이지 지급 제시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이 면제됐다고 해서 어음의 지급 제시나 통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이 작성 면제 문구를 기재하잖아요. 발행인이 작성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지인이 거절 증서를 작성시켰어요. 이때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소지인이 해야 됩니다. 발행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중간 단계인 배서인과 보증인이 작성 면제 문구를 기재했어요. 그런데 소지인이 거절 증서 작성시켰어요. 이거는요, 모든 어음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상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상환 의무자가 거절증 작성을 면제했을 때 어음 소진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례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 만기 후 상환 했잖아요. 이제는 만기 전 상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어떤 경우냐? 주로 환음, 사실상 만기 전, 만기 후를 나눌 수 있는 거는요. 환음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인수제도가 없는 발행인 같은 경우는 그냥 만기 후 상환 청구밖에 없고요. 특히 수표는 인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죠. 만기 전, 만기 후로 나누지 않고 지급거절 증서 작성 후
그런 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만기 전, 만기 후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만기 전 상환청은 언제 하느냐? 인수가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되면 아직 만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만기 전 상환청은 됩니다. 인수의 전부 거절 또는 일부가 거절됐을 때, 근데 이게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만기 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급인이 파산돼 버렸어요. 지급이 정지됐어요. 그 다음에 지급인에게 강제 집행이 주의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굳이 지급인에게 가서 인수 제시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돈 줄 상황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인수 제시를 금지한 발행인이 파산돼 버렸어. 그때는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그전에는 만기 전에 빨리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약속어음은요. 약속어음은 인수 거절로 인한 만기 전 상환 청구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죠? 인수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약속어면은 그 다음에 만기 전에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돼 버렸다. 예, 그는 만기의 지급 거절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예, 지급 거절로 인한 만기 전 상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동일인이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됐네요. 그러면 그자에게 뭔가 받을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인의 자력이 불확실한 사정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는 지급 거절로 인한 만기 전 상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수표는 가보면요. 만기 개념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 전, 만기 후 상환 청구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급 거절로 인한 상환 청구만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뭐 특별히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 어음의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위해서 하나의 마지막 단계로서 있죠. 시스템적인 법조문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 청구 원인은 인수 거절. 그 다음에 상환 청구권자는 인수 거절 증서의 작성이 필요하고요. 이때 인수 거절 증서 작성 시기는 어떠냐?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 만기 내에 작성시키면 됩니다.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인수할 때는요. 기간 말일내 제시일 다음 날 두 번째 제시할 때니까 다시 한번 제시해 보겠다.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거절 증서 두 번째 제시에 대한 것이 허용되면 그 다음 날에도 거절 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 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보시면 알아요.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주의하지 않은 경우 만기 전이라도 어음 소지는 일단 지급 제시하고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한 후에만 상환 청구 행사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절 증서를 작성해서 하면 되는데 지급인의 인수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그럴 때는 인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어쨌거나 지급인이 파산 선고 받거나 인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소지는 어때요? 파산 결정서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알겠죠? 소지는 파산 결정서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인수거절 증서 이런 거 필요 없고 파산 결정서만 제시하면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걸로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음금이 지급이 거절됐다. 지급 인수 거절됐어요. 이제 그러면 상환 청구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내용이에요. 어음금이 지급 거절되면 어음 소지는 거절 증서 작성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자기 앞쪽이 있죠. 배성이나 발행인에게 인수 거절 사실을 통지해줘야 돼요. 야, 이거 인수 거절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환 청구할 거니 빨리 돈 준비해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에 각 배서인은 어때요? 이 거래일 내에 전 통지자의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통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서인 또는 그 앞에 차례차례를 해갖고 발행인에게 마지막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보증인의 통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사거리,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 거래일 내에 통지를 해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럼 통지 취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환 청구 의무자에게 상환에 준비하라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지는 상환 청구권 보존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상환 청구권은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겠지만 통지 방법도 제한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어음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통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입증 책임은 뭐 통지하는 자가 하면 될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상환 청구 들어왔을 때 상환 청구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만기 후 상환 청구, 만기 전 상환 청구가 약간 달라요. 일단 만기 후가 완전한 어떤 상환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어음 금액, 그 다음에 이자가 적혀 있으면 그 이자, 그 다음에 6%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에 법정이자 있죠. 그 다음에 거절증서 작성 비용, 다시 말해서 공증비용이라든지 통지비용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만기 전 같으면 어때요? 만기까지의 중간에 이미 만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중간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주면 돼요.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만기 후 상환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자들은 성격이 어떤 거냐면 합동 책임을 부담해요. 예, 그래서 소진이 있죠. 앞쪽에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여러 명 혹은 전원에 대해서 함께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상환 의무자는 어떻게 한다? 상환 청구권자에 대해서 합동 책임을 부담하고 환음의 발행, 인수, 배서, 보증을 한 자는 소진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채무 부담 순서는 뭐 소진이 원한대요. 채무 부담 순서에도 불구하고 한 명, 여러 명 전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합동 책임이에요. 그러면 어음을 환수한 어음 채무자는 소진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어음 채무자 중에 한 명에 대한 청구가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주느냐? 아무런 영향 안 줘요. 알겠죠?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도 영향이 없어요. 다른 채무자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죠? 이게 합동 책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 청구를 받은 어음 채무자나 받을 어음 채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환 청구 금액을 갚아야 되겠죠. 갚으면서 뭘 받아야 돼요? 거절 증서도 받고 계산서도 받고 어음도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또 그 앞에 단계에 대해서 재상환 청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음을 이렇게 환수한 배서인은 어때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고 배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빼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말소해버리고, 그죠? 말소해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부 인수 상환 청구인데 뭐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해만 좀 하면 돼요. 일부 인수할 수 있느냐? 인수 제시했을 때 할 수 있어요. 1억 중에 5천만 인수하겠다. 그렇죠? 그럴 때는 원래 어음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급한 5천에 대한 지급한 사실을 적을 것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해서 하면 되는 거고 소지는 어때요?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 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일부 인수할 때도 하는데 일부 인수일 때는 어음을 어, 주면서 상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금연 상환 청구권만 개념 좀 알아두시면 상환 청구권이 있는 자가 어음에 특별히 반대 문구가 없으면 다시 상환 청구를 받을 자 있죠. 다시 상환 청구를 대상 채무자에게 그 한 사람 중에 있죠.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자를 지급인으로 해서 지급인의 주소지에 지급할 일람 출급 어음에 새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상환 청구 금액을 적어서 어음을 다시 발행해 갖고 상환 청구 의무자에게 발행을 하는 거죠. 이걸로 상환 청구 행사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다. 여금을 발행해서 그 앞전 단계에 있는 상환 의무자에게 이렇게 여금을 통해서 상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여금이라고. 그다음에 상환 청구권 상실은 일람 출국, 일람 후 정기 출국 한음이 제시 기간에 경과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제시 기간.
그 다음에 인수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경과해버려도 상환청구는 더 이상 행사 못해요. 또 무비용 상환청구가 적혀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 기간이 지나버렸다. 제시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버렸다. 그때도 상실됩니다. 예, 상실 범위는 어음소진 인수인을 제외한 배서인 발행 등 어음채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수인을 제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인수인은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와 관계없이 언제든 책임져야 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실되는 거죠.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음소지인이 상환청구 행사에 의해서 상환청구를 의무 이행하고 의무를 환수한 채무자가 다시 전자에게 다시 자기가 지급한 액수의 상당 금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거 그게 바로 재상환 청구예요. 앞쪽 사람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재상환 청구라고 했죠. 예, 그거는 뭐 보시면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상환 청구 끝났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음 참가를 했죠. 어음 참가 시험이 안 난다 그랬죠. 참가 인수 참가 지급인데 중간에 이 끼어드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참가 인수인 그죠? 그 다음에 참가 지급인이 있는 건데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그 다음에 복번 등본도 그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속음을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약속음까지 해버리죠. 뭐, 그죠? 약속음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속음 한음과 완전 동일하고요. 한음과의 차이점, 여기죠. 한음 차이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PPT를 먼저 보고 교재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음은 무조건 약속이다. 그죠? 그런 것인데 약속음은 이자 관계라고 우리 앞쪽에 그림을 봤죠?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원인 관계에 의해서 어음을 발행을 했다. 그리고 배서를 받았다. 그죠? 배서를 받았다. 그리고 배서인이 또 배서를 하는데 A가 보증 섰다. 그죠? 그리고 소지인이 어물 또 배서받았다. 이랬을 때 참가인수는 여기 끼어들고요. 그리고 소진이 누구에게? 발행인에게 직접. 곧 여기는 어때요? 발행인이 곧 주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인수제도가 없고 지급인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진이 바로 발행인에게 돈 달라고 지급 제시하고 그리고 지급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인성 이렇게 되는 거죠. 독립성, 그죠? 인적 항공 절단까지 다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약속음인데 환음과 차이점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급인하고 인수인이 없다는 것만 잘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재신이 뭐 인수거절이니 그런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속음은 이래요. 약속음의 규정의 구성은요. 어음의 요건, 어음 요건의 요것만 좀 요건만 다른 거 몇 개. 발행인의 책임, 일나무 정기 출금 어음의 특식, 이득상환청구권. 여기 이득상환청구권이 여기 약속어음에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이거는 앞에 어음법 총론에서 이미 배워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되고요. 수동고지인 시효 중단, 휴일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일나무 정기 출금의 약속어음은 어쨌거나 약속어면 인수제도가 없다는 거고 없기 때문에 일나무 정기 약속어음은 발행하느라 1년 이내에 발행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성질에 상반되지 않은 건 전부 다 환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전부 지금까지 하는 내용들이 거의 약속음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속음은 인수제도 없다 정도만 알아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약속음도 끝냈으니까 우리가 이 교재로 가서 약속음 간단하게 한번 살피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음이네요. 약속음 그림은 봤고 내용은 뭐 앞쪽에 본 거와 똑같아요. 약속음의 규정은 어음의 요건 어쩌고 이거 다 여러분 기억할 거 없어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약속음의 발행은
인수인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발행인이 바로 주체문제가 된다는 뜻이고, 약소금에는 인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람 정기 출급 약소금은 그냥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발행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외 약소금에 대해서는 약소금 성질을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환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끝이에요. 이거예요. 약소금에 별로 나올 거 없어요. 그냥 환음을 약성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이 표지어음이거든요. 이 표지어음은 뭐냐 이거죠. 이 표지어음이 약속어음이냐, 아니면은 약속어음이 아닌 어, 다른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약속어음으로 봤어요. 법적 성질을. 예, 그래서 뭐 일단 어떤 예문으로 볼 거냐, 이 부분이 문제됐는데 판례가 이 표지음료, 요거는 약소금에 해당된다고 한 결론만 일단 알아주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약소금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해서 만기, 발행일의 기면 날인 등을 비롯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갖추고 있고, 그 하단에는 표지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신하게 주는 문구가 있다. 이런 걸 갖추고 난 다음에 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 제시하는 경우에 지급 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게 찍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찍혀 있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건데, 그때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그냥 약속어음의 표면에 존재할 때였죠. 계약서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문으로 봐야 되지만, 어음의 표면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이건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예문이 아니고 뭐로 본다? 이거는 약속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지음은 무기명 예금 증서가 아니에요. 예, 무기명 예금 증서가 아니고요. 어음법 소정의 약속음에 해당된다고 우리 판례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소지인이 수취인단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미완성 표지음을 가지고 지급 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다 보충한 다음에 지급 제시를 해야만이 그날부터 있죠.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표지음으로서의 뭔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때요? 이거는 무기명 예금 증서가 아니고 보충해서 약속을 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지급 제시하고 발행일 이제 이행지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예문이라든지 무기명 예금 증서로 보지 않고 약속음으로 본다. 그래서 약속음을 보기 때문에 어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음은 보충해야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빠져 있고 위에 이런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속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표점. 뭐 그 정도 아시면 돼요.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표법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수표법만 하면 마지막이 되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들어오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